네, 안녕하세요. 능력보다 큰 힘, 평판이라는 책, 파트 1 평판은 사람을 죽인다, 평판은 사람을 살린다의 발표를 맡게 된 문화이벤트 연출학과 4학년 1조 김영곤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사실 책의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의 앞부분에 있는 프롤로그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은 프롤로그의 내용들은 실제로 회사 생활하면서 겪어왔던 이야기들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비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맡은 파트 1에 대한 요약과 제가 직접 느낀 생각들에 대하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 1은 크게 총 10가지 챕터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1챕터는 글쎄요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는 사실 글쎄요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크게 떠오릅니다. 이 챕터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필자가 어느 날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장의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몇 마디 안무를 서로 묻고서는 바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는 필자가 사업을 했을 당시 두고 있던 직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직원이 정말 우연스럽게도 직장 선배의 회사에 이력서를 내게 되었는데, 이력서를 검토하는 도중에 그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장 선배가 연락을 통해 그 친구 혹시 어땠어? 라는 질문을 하자 글쎄요 라는 애매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직장 선배는 알아차렸다는 듯 다음에 보자라는 짧게 인사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글쎄요라는 대답의 의미는 짧으면서도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필자의 기억 속에 정말 괜찮았고 일을 잘했던 그 당시의 직원의 이미지로 기억에 남아 있었다면, 글쎄요라는 대답 말고 아마 그 친구 정말 괜찮습니다, 일 잘해요 라는 칭찬을 해줬을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직접 느꼈던 경험으로는 일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으면 그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의 또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처럼 평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상상을 초월하는 막강한 파워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2는 제가 읽은 책의 제목처럼 능력보다 강한 힘, 평판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챕터의 내용은 K전자 회사에 다니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소개를 듣고 현재 다니는 회사보다 규모가 크고 대우가 훨씬 좋은 H라는 전자회사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당연히 붙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어느 날 불합격이라는 통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다짜고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불합격이야?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인사팀에서 너에 대한 평판조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평판조회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김 과장은 그게 뭔데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판조회의 항목은 인간관계 평판, 리더십 평판, 커뮤니케이션 평판, 조직융합 평판, 업무 스타일 평판, 사생활 평판, 그리고 능력 평판이라는 평판으로 크게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챕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물론 업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챕터 3 좋은 평판으로 기회를 잡다입니다. 이쯤 되면 부제목만 들어도 다들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쓴 필자가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자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챕터 3에서는 어느 A씨가 나오는데, 그 A씨는 제법 큰 규모의 건설회사의 막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차근차근 홍보일을 배우면서 과장까지 승진하였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낼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A씨는 매우 겸손하면서 신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각 신문사 담당 기자들과 어느 날 만나기 시작하였고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친분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A씨가 소속된 회사에서 특정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동안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던 모습을 지켜본 기자들은 그 A씨에게 손길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회사 및 브랜드 인지도가 확 올라가였고 단독 특집 기사도 주요 일간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A씨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대박을 터뜨렸고 A씨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에게 다른 건설회사 인사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로 오시면 이사급으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아주 기쁜 연락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A씨는 이직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연봉은 기존 연봉보다 2배 가까이 뛰었고 이직에 대한 사례금으로 1억 원이라는 일시불 지급도 받았습니다. 챕터 3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비록 당장의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그것은 좋은 평판이라는 값진 선물로 꼭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챕터 4 평판을 덮어놓고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판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평판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책은 역사전집이었습니다. 그 역사전집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으로 나와 있는 책이었고 같이 살고 있는 옆 동네에 친구 엄마도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해줘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믿을만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책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평판은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었고 이처럼 우리는 책과 같이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평판이라는 정보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에도 고객 평가를 꼭 읽어보고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지를 재차 확인하고 주문을 합니다.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나에게 정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평판에 거는 신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평판 이존 현상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5 평판은 자석이다입니다. 평판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평판이 좋은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평판이 좋은 기업은 평판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매출이 보장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또 그들은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열정을 바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도 받습니다. 평판 하나 좋을 뿐인데 얻는 혜택은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이 풍성하기 그저 없습니다. PPT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좋은 평판은 유형 무형의 자원들을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평판은 마법의 자석과 같아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챕터 6 평판은 자본이다입니다. 평판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은 기업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뉴욕대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자 평판관리 전문가인 찰스 제이 폼브러는 그의 저서 등을 통하여 기업의 평판과 금전적 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평판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에 더 나아가서는 기업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기업 이윤은 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는 평판 자본을 쌓아 올리는데 기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판 자본이란 한 기업의 제품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에 배어있는 무형의 이미지를 담은 일종의 그림자 자산이자 그 기업의 모든 주주들이 지닌 긍정적인 평가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형 무형의 경제적 도움을 쉽게 얻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여겨왔던 당신의 평판,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본 그리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7 평판은 과학이다입니다. 기획 1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장이 있었는데
이 부장은 요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기획 1팀이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한 명을 더 충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 한 명 더 뽑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장의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획 3팀에 있는 한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이 생각을 밝히자 같은 팀원인 박 과장은 강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박 과장의 말에 이 부장은 당황하며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박 과장은 선뜻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죠. 윗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자기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는 정말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단호한 박 과장의 말에 이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 부장은 한대리보다 박 과장과의 오랜 시간들을 지내고 호흡을 맞춰오면서 비슷한 가치를 공유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박 과장에게 기본적으로 신뢰와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장은 결국 박 과장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대리를 데리고 오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평판의 생산 과정에서는 매우 정교한 심리적 상호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평판을 하나의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갑자기 닥쳐온 심리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 신념, 태도, 생활방식 등을 공유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다 읽고 나서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평판이라는 단어와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나의 평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평판이라는 단어의 큰 깨달음을 이제는 알았으니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